네, 안녕하세요. 대항시대 유저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ALN의 서버 카스톨입니다. 이번에 트박이 바뀌었죠. 7월 29일부로. 한번 트박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구성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트박 그랜드 블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요렇게 일단 나와 있고요. 가격은 4,800원이네요. 자, 밑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성금 세트 나왔고요. 네, 성금 세트 나왔고 뭐 재무역 허가증, 낱만셋이죠. 네, 낱만 세트 나왔고요. 뭐 소비품은 뭐 딱히 뭐 항상 나오던 거 나오죠. 낱만 세트. 그리고 긴조에 나왔고 특혜기 나오고 이번에 강증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30장인가요? 그렇죠. 30장. 하지만 긴조 자체가 이제 시세가 엄청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긴조는 이제 사실상 돈을 메꾸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4,800원 트박이면 대항해 시대 두 컷으로 48억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8억 기준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사실상 꽝템이라 보시면 되고요. 성금셋 하나밖에 안 주죠. 하나씩 해봤자 48억 안 되거든요. 하나씩밖에 안 되고 낱만셋도 그렇고요. 여기까지는 꽝이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약간 매력적인 템이 나옵니다. 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개성강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이게 하이레딘 때 나왔나 그럴 텐데 맞죠? 하이레딘 때. 이게 현재 존재하는 대항시대에서 가장 높은 장갑입니다. 군인 유저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죠. 추가 장갑. 그렇죠. 장갑 보시면 개성강판. 현존하는 가장 높은 장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뭐 가격이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면은 세 피스밖에 안 써요. 세 피스밖에 안 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이 선박 부품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맞추면 거의 이제 반영구로 내가 실수를 해서 깨먹지 않는 이상 거의 반영구로 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군인 컨텐츠 자체가 사실상 특정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컨텐츠는 아니죠. 뭐 대전을 비롯해서 기타 뭐 환수까지 하시던 분들만 하고 모든 유저가 다 참여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세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가장 탑 티어 0티어급 아이템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충각은 뭐 요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상 잘 쓰진 않습니다. 충돌 공격을 잘 쓰진 않지만 뭐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볼 거는 요 개선 강판 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볼 거 이제 요즘 요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꾸미기 아이템 이런 걸 좀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번特박에도 꾸미기 아이템이 나왔었죠. 하지만 뭐 그렇게 엄청 매력적인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호불호 갈리니까요. 시세도 좀 낮게 형성돼 있죠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가 좀 진탱입니다. 요 위에가 이제 이 트박의 거의 메인입니다. 자, 새로 나온 재질이네요. 진주홍색. 아마 네덜란드 계열 그 주황색 계열에서 이제 아마 파생된 색깔이겠죠. 뭐 진빨강 이쪽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섭에서는 이게 이제 캐시로 풀렸다는 건 앞으로도 이제 캐시로만 풀릴 거예요. 원래는 일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소피아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론 일섭 인게임 내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한섭에는 캐시로 냈다. 그 말은 뭐 칼질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바르신 분은 내가 아직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뭐 능력치가 좋진 않아요. 뭐 딱히 특출나거나 그런 능력치는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기본 옵이죠. 역시 이것도 룹달이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충분히 갈립니다. 하지만 새로 나왔다는 점, 제가 항상 트박할 때 강조하는 거 있죠. 과연 이 트박이 이제 최초 아이템인가? 아니면 뭐 엄청 희소성이 높은가? 그런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트박 시세를 할 땐. 요게 최초로 나온 아이템이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도세트 나왔네요. 이게 이름이 도세트인가요?
네, 어쨌든 도세트가 나왔네요. 요 세 가지인데 매력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특롯을 한번 볼게요. 32, 36 나쁘지 않은 옵션이죠. 대항해 시대는 세로 돛을 조금 더 쳐주긴 합니다. 하지만 32, 36도 역시 나쁘지 않은 옵션이고 이렇게 보시면 그랜드 블루전에 두 번 나왔죠. 하지만 요 텀이 길었다는 거 19년도 1월 19년도 11월 그 다음에 도시 처음 나왔다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32, 36 괜찮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형 스플릿 요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가로도 21짜리 쓰죠. 그리고 세로도 20짜리 쓰죠. 추데스, 게데스. 그거 이제 위에 상위 버전입니다. 제일 높은 버전이죠. 요것도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추가 장비, 특수 장비에 있죠. 특수 장비, 가로도. 네, 이렇게 신형 스플릿 제일 높죠. 보통 계량형 데스플릿 아니면 이제 요 계량 데스핑커가 거의 이제 국민 아이템이죠. 이 위에 아이템은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신형 스펙커가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아마 이제 슬슬 풀리겠죠? 이게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신형 스플릿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신노스 나왔네요. 30, 34. 그래서 도세트 뽑으면 도세트 한 두 번 정도 뽑으면 거의 이제 돛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의 그런 정도급.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서 돛은 가격 변동이 상당히 적은 아이템 중에 속하기 때문에 요 메인 돛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형 로얄 스테이슬과 특수 로얄 스테이슬 함께 나오네요. 이건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범고래 인형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전에 나왔던 거죠? 썬레드 때 나왔었네요. 이거 범고래 인형. 이게 항속이 붙었죠? 항속 6이라서 뭐 이걸 차고 다니기는 힘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이게 도구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도 좀 까다롭고 항속이 6랭크이기 때문에 능력치로 쓰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6랭크는 이제 많아요. 보시면 뭐 다랑어도 6랭크인데 고칠 수 있죠. 그럼 굳이 도구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 외에 아마 달이었나요? 해수부츠는 5랭크네요. 몸에도 6랭크가 없네요. 인형류가 다 6랭크네요. 하지만 뭐 굳이 저걸 쓸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룩 달템이다. 그리고 이어서 소녀 기사의 신발 한번 볼게요. 저도 패치하고 거의 처음 보는 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사실상 룩 달템이네요. 물자 감속제에다가 수리 외과 의사 회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룩 달템입니다. 1억짜리 낙지 템지. 그만큼 의미 없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진퉁입니다. 자, 이제 여름 아닙니까? 여름에는 항상 대항해 시대에서는 이런 수영복이나 이런 가라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일단 남자 수영복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하지만 대항해 시대의 특징, 남자 옷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제 특수탄 효과 발생 있고 이렇게 탄도학 수사 관통이 있네요. 하지만 요걸 대체할 아이템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끼고 다니시는 분은 잘 못 봤습니다. 왜냐면 요 방어도와 요런 옵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스킬만 보고 쓰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군인분들이. 그리고 남성 룩템이 인기가 없다는 것도 한몫해서 지금 가격이 아주 낮은 편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통입니다. 트로피컬 수영복 1년 만에 나왔네요. 맞죠? 썬레드 때 1년 만에 나왔네요. 뭐 재탕이라서 조금 기분은 좀 그렇긴 한데 뭐 요거 1년 전에 나왔을 때 꽤 괜찮았습니다. 인게임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1년 전에 샀었거든요. 자, 요렇게. 이게 바로 트로피컬 수영복입니다. 요렇게 생겼죠? 나쁘지 않습니다. 룩달템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트로피컬 수영복. 자, 뭐 효과는 남성복과 똑같고요. 하지만 가격은 거의 한 5배 차이 난다는 거. 왜냐면 또 대항해 시대에는 남캐보다 여캐의 비율이 높아요. 그 옷을 입혔을 때 그런 뽀대가 여캐가 좀 더 나죠. 남캐는 뭐 그건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입혔을 때 여캐가 조금 더 이쁘다는 부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옷이 좀 더 잘 팔리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뭐 능력치는 남캐 옷과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 서머스 엘러캡. 이제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새로 나온 템 서머스 엘러캡과 서머스 엘러. 자, 서머스 엘러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뭐 옵션으로 쓰긴 힘들어요. 그냥 단순 룩달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아이템을 빌려왔거든요.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뽑은 건 아니고 빌려왔습니다. 자, 일단 모자만 보여드릴게. 자, 요게 서머스 엘러 캡입니다. 자, 좀 안타까운 점은 이 게임도 요거는 이미 1섭에 나왔던 거죠. 1섭에 이미 나왔었는데 뭐 한섭에는 이렇게 캐시로 나오네요. 뭐 나오는 게 어딥니까? 안 나오는 것도 많은데 요렇게 생겼고요. 뭐 사실상 그냥 룩달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는. 하지만 이제 자, 요 이번 트박의 메인 이벤트 바로 서머스 엘러입니다. 자, 드디어 항속8 베이를 대신할 아이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베이 그랜트 웨어를 대신할 아이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 서머스 엘러 옵션도 뭐 베이랑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력도 꽤 높은 편이네요. 50이면. 뭐 하지만 그렇다고 강화해서 쓰긴 조금 힘들고요. 우리의 베이 이 거적대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네, 이 거적대기 사실상 항속8이 아니면 쓰기 힘든 룩템이죠. 이 거적대기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약간 군복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빌려왔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마린룩이죠. 요렇게 마린룩, 요렇게 마린 마크 있고요. 요렇게 마린룩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려 항속이 8랭크입니다. 베이와 똑같은 거의 이제 유일한 아이템이죠. 베이 대신에 이제 드디어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도 베이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항속 아이템 자체를 좀 많이 푸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룩은 나쁘지 않고요. 옵션도 나쁘지 않지만 뭐 메인으로 쓰긴 조금 힘들겠죠, 당연히. 하지만 8랭크라는 점, 항속 8랭크 대항에서 가장 빠른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도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ALNA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00함재기니까 뭐 거의 현금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현금으로 따지면 함재기 100장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머스 엘러까지 봤고요. 이제 볼 거는 바로 이 네 가지 선박, 네 가지 선박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새로 나온 그런 정도 아니면은 딱히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요 서머스 엘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오면서 옵션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밑에 트로피컬은 어차피 재탕이니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걸 사실 살 의미가 없거든요. 저처럼 이제 작년에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요런 부분 새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옵션이 아주 좋다는 점, 요거는 나오시면은 아주 뭐 제대로 된 상타 트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박을 볼게요. 선박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수 윈드 제머입니다. 대항시대의 국민배인 개조 윈드 제머의 상위 호환 버전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옵션은 뭐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뒤를 이제 엔드를 보시는 분들은 굳이 탈 필요가 없죠. 근데 4,800원 트박에 나오면서 매우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좀 안타까운 선박입니다. 트박의 기본 소비 비용이 높으니까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능력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장갑도 25라서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창고가 큰 것도 아니에요. 동급 선박이랑 비교했을 때 쓸데없이 가격 정산만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선박이죠. 아마 이것도 아마 거품이 이제 슬슬 많이 빠질 텐데 얼만큼 빠질지 모르겠네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준수한 돛 수치, 준수한 장갑, 그냥 정말 준수한 창고. 이제 25 작업하면 1100, 1200대 1100대 좀 나올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돛이 5개 달린다는 점, 뭐 요런 점. 중수용 선박이라고 딱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1100인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실 줄이고요, 포실 줄이고요. 조선 랭크에서 적재 만땅 때리면은 1044가 나오네요. 창고 강화하면은
1080, 1094 맞나요? 1091 여기에서 삼지해서 운송선 때리면 그래도 1100이 안 넘나요? 보통 탐험선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나오겠죠. 뭐 그래도 1091밖에 안 되네요. 1094 맞죠? 그냥 딱 중소형 선박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로 네트바각 비용을 충당한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 로얄 나폴리탄 갤리스 아주 인기 많은 선박이죠. 뭐 개조롱급 개조롱이 아니고 그 개경호겔급 아니신 분들이 갤리 타시기 가장 무난한 그 정도의 스펙입니다. 원래 뭐 1티어급 왔다 갔다 했던 선박인데 지금은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있죠. 어쨌든 옛날 선박이니까. 하지만 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성능을 강화했다고 하죠. 정말 딱 전체적으로 준수한 스펙입니다. 장갑도 요 노적기 배를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 장갑 수치와 이 장갑 수치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장갑이 35 이상의 노적기 배는 가속이 맥스라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계산판과 모든 세팅이 완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장갑 35만 넘으면 뭐 일단 가속은 다 맥스를 찍히니까 갤리선은 딱히 문제가 안 되고요. 돛도 3개 달리고요. 꽤 나쁘지 않은 선박인데 조금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아직 내려올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뭐 최근에 웨이더가 풀리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격차가 벌어져 버렸죠. 기존에는 로나겔 그리고 그 선박 요 갤리선 개경호겔 바로 밑에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장갑 순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보시면 요렇게 신몰타길리 뭐 그리고 게랑 몰타길리 그러니까 게몰기겔 라인이랑 이제 저런 로나겔 라인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특나모였나요? 특나모 뭐 이런 라인 특나겔 뭐 이런 라인들 다 이제 도찐 개찐이었거든요. 사실상 특장나 특나모 뭐 등등 도찐 개찐이었는데 이제 신형 웨이더라는 게 딱 나오면서 이 친구가 이제 명실상부한 딱 2등을 자리 잡아버렸죠. 물론 뭐 개경호겔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개경호겔 밑에는 다 똑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개경호겔 밑에 이제 중간 보스 신형 웨이더가 들어가고 그 밑으로는 다 똑같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충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운의 선박이지만 아직도 스펙은 아주 준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거 계량 레나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량 레나운 요 군선박이죠. 네, 군선박답게 높은 장갑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쓰진 않는 선박입니다. 왜냐? 보시면은 스킬이 아주 심플하죠. 마땅히 쓸만한 스킬이 없어요. 의료 지원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사령탑도 있긴 한데 서브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오자마자 관짝행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쓰진 않는 선박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꽝입니다. 꽝. 자, 이번 트박의 1등 상품 개용계네요. 뭐 저도 이제 가스스 개용계, 가스통 개용계를 타봤지만 선박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요 추진력이 조금 빠른 개조롱급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조롱급은 아닌 것 같고 개조롱과 특조롱 사이인데 굳이 비교하자면 개조롱이 저는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개조롱 스쿠너 같은 경우에는 장갑 수치는 떨어지지만 압도적인 세로도 수치를 가지고 있죠. 돛을 끼면 800대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미친 세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장갑 수치가 낮아서 가속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 개용계 같은 경우에는 장갑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뭐 가2 개용계에다가 계산법까지 낀다면 거의 가속도가 맥스에 가까운 이제 범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가장 큰 특징 스킬셋이 미쳤습니다. 네, 거의 다 단다고 보시면 돼요. 내풍,
이 개조롱의 좀 단점이 급가속 말고는 딱히 달만한 게 없다. 이게 좀 단점이었거든요. 이제 롱스쿠너 계열이 딱히 뭐 예를 들어서 개조롱, 네, 스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고층 감시대 사실 어느 정도 엔드 스펙이신 분 필요 없죠. 그리고 강화 키는 모든 강화가 맥스인 상태라면은 별로 이 효과를 못 본다는 게 이미 이제 이런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급가 내풍 마스트 요 정도 요거 딱 두 개 닮은 고정이라서 스추가 의미가 없는 선박이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개조롱은. 그래서 가속 강화 외에는 모든 그레이드는 다 통이다 뭐 이런 말도 많았어요. 어차피 달 게 없으니까 급가속 내풍 마스터 달고 전용함에다가 이제 증기기관 달면 딱 끝이거든요. 하지만 이 개용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킬이 달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군이 달아도 되고요, 급가 달아도 되고요, 내풍 달고요, 뭐 예보도 달아서 예양 선박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많은 선박이다. 조금 더 범용성이 넓어진 최고 가속은 개조롱에 비해서 약간 밀릴지 몰라도 출발 속도와 이 스킬셋이 아주 매력적인 선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일단 이번 트박을 한번 봤는데요. 자, 이제 총평을 한번 내려드릴게요. 자, 뭐 이 트레저 박스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개개인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대부분을 이루니까 너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사실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좋다고 해서 다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쓰시거나 그런 거에 판단을 하실 때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손대기 조금 애매한 선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4,800원 치고는 생각보다 꽝이 많다는 점, 개용기 하나 빼고는 선박에 꽝이 많다는 점. 일단 선박이 꽝이 적어야 돼요. 이 트박을 어느 정도 재미를 보려면 선박에 꽝이 적어야 되고 장비템에 꽝이 적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뭐 생각보다 이 선박 구성이 너무 안 좋네요. 장비품은 괜찮아요, 이번 트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선박은 충분한데 장비가 좀 룩템이나 이런 돛을 좀 가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선박이 필요해, 나는 룩템보단 선박이 더 좋아, 이런 분들은 이번에는 좀 거르시는 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트박 구성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긴 조이부터 해서 뭐 제무역 허가, 난만셋 이런 꽝템도 수량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좀, 하지만 뭐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 확실한 애들 거, 내가 이번에 처음 대항을 시작해 이런 분들은 조금 사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항속템 지금 서머셀러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돛 세트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용계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내가 이제 막 대항을 시작하는데 트박을 조금 한 3만원만 5만원만 질러보고 시작할 거야, 이런 분들은 하시기 괜찮은 트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제가 요번엔 조금 늦게 녹화를 했는데 이렇게 요즘 제가 뭐 여러가지 일을 좀 벌려놓다 보니까 대항시대 접속도 좀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영상 빼는 것도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트레저박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NS 서버 카스토리였습니다. 안녕.